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요. 도망가고. 그래서 뒤로 봐봐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가 됐어요. 3월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쨌건 잘 버텨내서 시험달까지 잘 버텨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제 겨울이 풀린 것 같지만 금방 또 겨울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고 올해 다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너무 이렇게 하기 싫다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거든. 근데 이게 공부가 지겨워지면요 정말 더 하기 싫어져요. 즐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기 싫다고 느껴지면 더 하기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책이. 어떤 분은 시험 끝나고 내가 다시 이거 하나 봐라고 책을 다 버려요. 찾고 앉았어. 어디 놨나.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죠? 후회할 짓은.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2시간당 두 번째 과정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푸는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론편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3, 4월 달은 기출문제와 함께 이론을 같이 보는 시즌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거는 다 2시간당 교재 한 권에 다 끝나요. 여기 이론편도 있고 기출문제집도 있고 예상문제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월 기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5, 6월 달 되면 이제 예상문제집으로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계속 이 한 권 가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또 이번에 몇 번 개정된 게 있어서 문제를 조금 고칠 만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 개정된 부분은 좀 중간중간 필수적으로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공법이랑 세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일단은 강의 계획서 간단히 몇 개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봅시다. 요번에 중급 과정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2시간당 수업에 대한 부분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첫 번째 봐요.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공부할 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기출문제라는 걸 정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3, 4월 달에 기출문제를 본다는 거는 조금 약간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시간당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제가 다 뺐어요. 쓸데없이 있는 어려운 문제 뺀 겁니다, 다. 뺀 거고 원래 기출문제보다 더 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기출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공법에서 절반 정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2시간당 수업은 뭐다? 효율적으로 학교 가는 게 목적이에요. 많이 공부하고 학교 가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기출문제를 정복하라. 시작! 기출문제 정복하라. 1, 2월 과정에서 체계 흐름에 집중했다면 3월, 4월 과정은 체계와 흐름을 유지하면서 30년간 기출된 부분을 테마별로 정리해 놓은 부분대로 우리가 내용 등을 보게 돼요. 야, 30년 됐네요. 우리가 32회니까 참 오래됐군요. 제가 9회 때 시험 봤다고 얘기했죠? 완전히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야, 세상 장난 아니죠. 저도 그때 이 중개사 공부 시작하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루고 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진짜로. 그냥 어디 가서 회사원이나 하겠지 싶었지, 이렇게 남 앞에 서가지고 얘기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원래 남의 앞에 쓰면은요, 되게 부끄러움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적성에 맞긴 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을 테마별로 정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공법은 매년 40문제 중에서 최대 20, 30문제까지는 기출된 부분의 부분이 회를 달리해서 반복 기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기출된 부분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보통 10개나 20개 가까이는 뭐다?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기출된 게 또 나올 확률은 보통 30% 정도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나온 게 돌아가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 20, 30문제까지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기출을 뽀개지 못하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기출을 잘 뽀개서 기출에 대한 부분으로 적어도 3분의 1에서 반사에 맞춰준다고 한다면 전체 문제에서 그러면 나머지 여벌로 공부해서 30% 더 맞춰주면 60, 70%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2시간 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해 줘야지 이 프로그램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시간 땅 보고 시험이 안 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지돼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붙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요번은 포인트로 삼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날 얘기하는 거 무한반복해라 익힘장을 통해서 그렇죠? 매일 주는 데일리 스터디 일주일에 한 시간씩은 전체 범주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모의고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대발 좀 안 보면 안 돼요. 자꾸 모의고사 안 보고 삐대는 분들이 있는데 아는 게 있어야 보죠. 준비가 안 돼서요.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된다고 했어요? 물어보면 9월 달에 준비가 된다고 해요. 9월 달에 가보시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죠?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때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간만 시험에 가까울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첫 모의고사를 시험날 보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일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치는 방법에 대해서요. 집에 시험지 사다 가서 혼자 풀어보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학원 나와서 시험 보고 OMR 카드 내고 이렇게 해줘야 인정해 줄 거예요.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혼자 사다가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뭐죠? 풀다가 1, 2, 3번 제꼈고 4번, 5번 고민하다가 5번을 썼어요. 다 보니까 4번이네요? 그러면 쓱 지우고 4번이라고 하려고 했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외부에 말할 때는 집에서 풀어봤는데 별로 안 어렵더라고. 한 75점 나왔던 것 같아. 10개 고쳐놓고. 되게 많아 이런 분들이. 그리고 외부의 점수를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점수를 외부에 말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야. 말할 필요 없어요. 나만 알면 돼. 물어보지도 말아요. 그거 왜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하고 나서 OMR 카드 내고 정확하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도 OMR 카드 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답 체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3, 4월 제일 주의할 게 바로 이거예요. 봄바람. 봄바람이 불어오죠. 봄바람이 불어와 흔들리는 내 그래서 여기서 봄바람을 주의해줘야 됩니다. 개나리하고 벚꽃하고 철쭉이 피고 지면서 내 마음도 폈다 주고 그래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꽃 필 때 2달 허송세월하면 5월부터 대혼란이 찾아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봄바람을 주의하시면서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만 살짝 하시고 4가지입니다. 3, 4월은 뭐다? 기출문제 우리 2시간 동안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한반복해서 익힘장 활용해서 전체 범주 보는 거죠. 익힘장이 뭐라고요? 매주마다 줬던 1, 2월 달에 1일 학습 8장 모아놓은 게 시즌2 익힘장 11월 달, 12월 달 6장 모아놓은 게 시즌1 익힘장이에요. 다음 부동산 공법 우리 어디 다음 카페에 이상곤 공법 들어가시면 거기다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다운받아 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는 빠지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봄바람 주의하면서 3, 4월을 잘 보내시면 5월에 훨씬 더 안정감이 옵니다. 3, 4월에 놀면 5월부터 대혼란이 오니까 3, 4월에 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으니까 열심히 해봐요. 시작! 화이팅! 맨날 붙고만 싶어가지고 화이팅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가 된다? 8주 동안 또 우리가 하나하나 진행을 해서 국토개혁법에 대한 부분은 12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3주나 3.5주, 4주 그 정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개발법 6문제 한 주 보고 정비법 6문제 한 주 보고 건축법 7문제 한 주 보고 주택법 7문제 한 주 보는데 농지법은 한 10분, 20분 정도 또 간단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진도가 또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 6월 되면 다시 한 번 반복하면서 또 예상 문제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러 책을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단권화해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집으로 보는 게 공법은 그림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책이 올해는 좀 잘 나왔어요, 그거보다. 그래가지고 그림책만 봐도 따로 보충할 거 없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보다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2시간 땅에 이론편 참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럼 이제 그림책 8페이지 피시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내용 등을 정리해 볼게요. 국토계획법. 일단 첫 페이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사실은 이 서론 부분에 바닥 까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봐봐요. 우리 배우는 첫 번째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봐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수단으로 쓰는 게 뭐냐면 주로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말해요. 계획.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뭘 가한다 우리가? 규제를 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에다가 전체로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초 단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는 뭐냐? 바로 서울시라는 도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 도시에 대해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 계획으로 계획 자체로 규제를 가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는 국토를 계획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다? 서울시라는 도시를 도시 단위로 계획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서울시를 규제하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어낸 게 바로 도시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봐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까 도시마다 서울이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인천이면 인천시의 도시계획, 성남이면 성남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전국의 200개 도시마다 거기에 뭐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의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서울이면 어디예요?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이라는 걸로 규제를 가해서 서울시란 도시를 지금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 도시가 200개 넘게 있는데 그 도시가 다 모이면 결국은 국토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서울시란 도시를 현재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는 걸 보는 거고, 그 도시의 계획은 뭐가 된다?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계획과 본 그림을 그리는 관리 계획이라는 걸로 도시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죠? 서울시란 도시가 인구 1000만에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계획은 밑그림 그리는 기본 계획하고 본 그림 그리는 관리 계획으로 구분되게 되고요. 도시에 대한 부분의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 관리 계획 지침이 되고요. 관리 계획은 뭐가 된다? 광역도시 계획, 도시기본 계획 부합하게 하면서 다음처럼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다? 기반시설. 시작.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는 걸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하여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걸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으니까 여기 A란 장의 토지를 규제해가지고 사유지를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쭉쭉 뻗은 길을 주변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서울시의 여기저기에다가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와 같은 도로 등이 봐봐요. 도로 등이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도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진 길도 있다.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진 길도 있다. 만약에 B라는 시가 B래 성남시였고 그 다음에 C라는 시가 용인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도로 등이 있다면 이거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도로 등의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면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이건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 그래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건 뭐? 광역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이지만 그 기반시설이 어떻게 계획되냐에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되면 이건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려있다면 이건 광역시설이고 그러면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정해주는 거지. 봐봐, 광역계획권. 그럼 이런 거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정해주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제는 계획이 나오면 계획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봐. 3.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안 펴지더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 계획이 나오면 첫 번째, 규제하는구나. 시작? 규제하는구나. 중지부터 해. 규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지 본다면 어디에 만드는가?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들겠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면 무엇을 규제하는가? 누구를 규제하는가?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관련된 지자체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민을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점을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한 번 더. 계획에 나오면 세 가지. 계획은 규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에 만드느냐. 그리고 누구를 규제하느냐. 이거를 기억하면 이 계획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정해져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도시계획은 어디 만든다? 그럼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도시에 만들고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부적 지침을 만드는 거고 관리계획은 이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지고 우리 일반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력을 가져오는 건 도시관리계획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뭐가 되어진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모든 계획들은 다 뭐가 돼요?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아래에 있는 계획은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왼쪽 위에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름은 뭐다? 국가계획이 우선한다고 해서 항상 얘기할 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게 부합해줘요. 지금 봐봐요. 그럼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으로 서울시라는 걸 규제를 하게 되고 그게 모이면 전 국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봐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이 기본계획은 뭐냐? 나중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 때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만드는 지침인 거예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만드는 뭐다? 지침인 거죠. 그럼 어떤 지침을 주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서부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고 서남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서남권 일대에 마곡 신도시 부분하고요. 목동 쪽에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 다 많이 통과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우리 뭐 영동 쪽에 뭐 영등포라든가 여기 그렇죠, 뭐 잠실이라든가 등등 문정동, 천호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부분도 요즘에 꽤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 인구를 얼마나 배분할 거냐라는 걸 고려한다면 어떤 교통축으로다가 이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의 기본 세팅을 해야 됐을지라는 것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줘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많은 집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을 거면서 도로 안 만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인구 배분 어떻게 할지, 기반시설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짜요. 뭘로?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이 2030 프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 요번엔 그 서남권에 마곡 신도시 만들고 목동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해서 가지고 요 동네 도로 좀 구축해봐야 되고 경전철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만든 대로 앞으로 2030 플랜을 만들 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거의 지침을 받아 실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럼 기본계획 지침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도시를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동네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동네 정비사업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공원 만드는 거, 도로 만드는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팅이 이루어져서 현재 도시를 위한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을 배우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해서 어떻게 무엇을 규제하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요. 모든 우리가 서울시의 이런 세팅들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 안 들려. 눈을 감으면 귀가 안 들려요. 그거 아시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안 들려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저녁 먹고 앉아 있다 보면은요, 눈이 감으면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뉴스가 안 들려요. 뉴스를 항상 보면 5번을 못 봐. 잔이라고. 다시 보기로 보는 거지. 어쨌든 봐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본 계획의 틀대로 지침을 받아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모든 서울시의 모든 행위를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노란색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로 건물을 짓는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허가를 받게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챕터예요.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한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난개발 우려가 없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하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건물 짓는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산속에 건물 짓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에 위해를 주죠. 도로 등의 기반시설 못 만들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봐봐. 노란색으로 하는 도시계획 사업 외의 행위는 난개발을 우려해서 건건히 허가를 받도록 해요.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요 동네에 뭘 정한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도로나 건축물 용도나 건폐 용적률도 정해가지고 요런 A란 동네에서 건물 지을 때 도시계획 사업, 노란색깔 사업이 아니어도 난개발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도록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요번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그 동네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팅에 맞았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해하시면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보시면 여기 봐. 제가 8페이지 오른쪽부터 이 내용 써놨죠. 개발행위 허가. 뭐라고 나와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하는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성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거,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아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아까 사진 보여온 것처럼 서울시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용어 관련된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9페이지 봐봅시다. 해봐봐요. 용어 정의. 여러분, 지금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팔 좀 이렇게 들어봐요. 이제 30분 버티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웨이킹. 너무너무 무섭고, 저기 호러블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막. 요즘에 또 KBS에 또 그 좀비 나오대. 조선 구마산지 뭔지 그러면서. 난 그 좀비만 보면 여러분이 떠올라가지고. 자꾸 좀비가 몰려온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오후에 진행하는 수업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찍어서 보여줘야지 알아요. 도저히 본인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봐봐요. 그럼 이제 보면 본인인지 아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더 공부가 어려운데 하지 마요. 서울시라는 도시에다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죠.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왜? 도시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요 동네를 세팅해서 규제를 가해요. 뭘로? 이 계획이라는 걸로 규제를 가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서울시 안에 일부 동네가 있어요. 일부. 이게 어디죠? 예를 들어 우리 왕십리 같은 성수동 일대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고. 옥수동 일대.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서울시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거든. 그럼 서울시의 일부란 동네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아파트를 몇 층이나 질지, 어느 정도 공원을 만들게 할지, 학교를 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 일부에 대한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우리는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에 만드는데 그 중에 성수동, 옥수동 일대 재개발을 한다면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한데 그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전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 특례나 여러 가지 완화나 절차적인 간소화가 언급되어지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그만큼 특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차 간소화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일정한 지역에 대한 특화된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완화, 절차 간소화, 특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포인트는 뭐다?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어디 일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 말은 서울시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일부이어야만 맞는 단어는 지구단위 계획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렇죠? 일부. 그리고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뭐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우린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저기 댕기다 보면 토지에 대한 용도가 정해진 경우를 많이 봐요. 어디 가다 보면은 집만 막 지어져 있고 어디 가다 보면은 뭐가 되죠? 산에 녹지만 보존돼 있고 어디 가다 보면은 공장 같은 것만 아주 떼거지로 모여 있고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유자가 원해서 모인 걸까? 토지의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상 정해진 걸까? 정해진 거예요. 이걸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의 용도를 정해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용도지역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everybody, 용도지역. 그럼 뭐야?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는데 아주 지역, 지구, 구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본다라고 한다면 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당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의 용도라는 것을 정해요. 용도지역. 시작.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해서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했으면 도시지역의 용도에 맞게 도시를 쓰면 돼. 그래서 여기는 주택 같은 것도 짓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것도 배치하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것도 짓고 녹지지역으로 보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숨막혀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할 거거든. 뭐라고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아닌데 관리지역이니 농림지역이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용도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정의를 볼 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죠. 이러면 졸려요. 그러니까 밝고 경쾌하게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어느 수강생분이 그래요? 애가 학교 갔는데 담임한테 전화가 왔대요.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좀 아까 전화가 왔어요. 도관농자를 부른대요. 어머니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깔깔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용도지역이라고 뭐라고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좀 있으면 애가 검표송도 부를 텐데 큰일 났네. 그렇죠. 좀 있으면 어쨌건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용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치자면 남성, 여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뭐 할 수는 없다. 중복하여 정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everybody,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는 없네요. 시작.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는 없네요. 사람으로 친다면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용도지역은 토지의 성인. 그래서 도시지역이자 관리지역일 수 없어요. 관리지역이자 농림지역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역만으로 규제의 완성이 어려우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용도지구라는 걸 정해요. 만약에 이 동네에 문화재 같은 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면 이 동네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지역의 규제만으로 행위제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해요.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뭘 정하죠? 용도 구역을 정해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 구역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뭘 지정할까?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해 볼까요?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아주 좋은 땅이죠, 여기. 그렇죠? 그럼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면 봐봐요. 도시 지역인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고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말은 도시 지역이지만 문화재 보호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도 지역 위에다가 지구와 구역을 덧대가지고 행위 제한을 덧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역, 지구, 구역. 처음에는 참 개념이 어려운데 알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봐봐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고,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거고,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걸 용도 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은, 시작.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겠느냐? 교공, 유공, 방보한.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은 7가지의 종류가 있다. 일단 교통시설, 시작.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대한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일단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뭘 물어보냐면 요 기반시설의 종류의 연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녹지 뭐죠? 공간시설. 그 다음에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 폐차장, 환경기초시설이에요. 폐차장을 교통시설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천, 방제시설, 도축장, 보건위생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로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우리는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는 뭐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 저장 이용, 수질오염 방지 같은 거에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해 말 건 보건위생과 환경기초를 섞어서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줘야죠. 그렇게 계획하여 결정된 게 뭐다? 도시계획시설.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칠판 좀 보고 움직여봐. 그래 들 졸려. 이게 뭐야? 이게 운동하는 거야 지금. 봐봐. 이게 뭐냐?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게 뭐냐면 기반시설이야. 근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큰 개념이죠? 기반시설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야. 같은 도로여도 그냥 도로는 기반시설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장에 계획하여 정하면 이건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고.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고,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는 거야.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시설 사업은 아까 봤던 도로, 공원 같은 거 만드는 거고, 개발 사업은 뭐야? 신도시 만드는 거고,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정비 사업이 되어지는 거지. 이 3사업이 뭐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야. 한마디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시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마마가 봐봐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설명했다시피 봐봐요. 그럼 만약에 봐요. 지금 보시는 바와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녹지 밑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고
세팅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강서 마곡지구의 개발 사업도 하고 또 강남이나 왕십리 성수동 일대에다가 녹수동 일대에다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개발 될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자리에다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데 A가 건물을 지겠대. 그러면 환경에 위해를 주고 도로 등도 없고 이런 개발 행위는 함부로 허용할 수가 없어. 왜? 노란색의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곳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게 하는 게 뭐라 했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야. 봐봐. 개발행위 허가. 좀 이해했나 물어볼게. 봐봐요.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줘요. 정비사업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한다.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난개발 우려가 없죠.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A란 곳에서 건물 같은 걸 진다라고 한다면 난개발되니까 도시계획 사업, 노란색 부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거를 외지에서 한다면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해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또 분쟁 방지를 위해서 그 동네를 뭘로 정해? 성장, 아까 했지? 관리 계획 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요 자리에 정하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뭘 만든다?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적합할 때 A에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로도 넓히고 환경위해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조치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요 A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말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으로 개정이 됐어요. 2월 19일 날. 그래서 단어 등 세팅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번 얘기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면 봐봐. 도시계획 사업 노란 색깔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우려가 되니까 건건이 허가를 받아서 도로 만들고 나무 심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줘.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다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한다면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거기에 적합했을 때만 A한테 허가를 내줘.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다다음 주 하겠지만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아무데나 만드는 건 아니야. 녹관농자 일대에 개발행위가 많이 생길 개연성이 높은 곳에다 하는 거지. 그건 다다음 주에 개정 프린트 보면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책의 9페이지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봐요. 요거 좀 봐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새로 들어온 내용. 요거. 처음 오신 분은 써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 쓰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성장관리계획. 시작. 성장관리계획. 공간에 아무데나 쓰세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 말 거, 요 오른쪽의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닌 별도의 내용인 거예요. everybody, 성장관리계획 시작.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요거 개정된 거 프린트로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달라 그러면 정화표 줄 거고요.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정화표 제가 메가랜드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하기는 알죠? 메가랜드 홈페이지 교수 공지사항 들어가 봤어야지. 그냥 바로 소문만 듣고 나와니까 확인해보면 다 있어요. 알았죠? 공법은 중간중간 개정 자료가 많아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자고 잘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학원에서 피로가 다 풀려. 애들이 신기해한다. 우리 엄마는 학원만 갔다 오면 힘이 세져가지고 오는 거야. 피로가 싹 풀려서 오니까. 어쨌건 성장관리계획 한 번 더. 성장관리계획 물어볼게요.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절대로 아니야 이거.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준을 주는 거야. 건물의 용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건폐 용적을 어떻게 할지, 기반시설 얼마나 설치할지 그런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았을 때만 누구에게 요 A한테 허가를 내주는 거야. 알겠죠? 이 그림 잘 봐. 노란색은 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 진다면 난개발이 안 생겨.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건물 건축은 여러 가지 환경위해나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될 위험이 커. 그럼 껌껌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기준을 주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여기에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적합했을 때 A한테 허가를 내줘.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야. 이해 가시겠죠? 그거 해당 내용들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우리가 세팅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2시간 땅 교재 218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보일 거예요. 218페이지 봅니다. 그럼 우리가 218페이지에 국토계획법부터 문제가 나와 있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말이죠. 이론만 보다가 문제를 좀 몇 개를 보면 좀 다른 맛이 나요. 근데 기출문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사실은. 여기에다 여러 가지 총화되어야 되고 실제는 뭐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에도 많게는 절반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 공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12개, 13개 정도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회를 달리해서 40문제 중 20, 30문제가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는 공법은 기출된 게 또 나오는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얼추. 기출 자체는. 근데 나왔던 부분이 30군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은 아시겠어요? 됐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국토계획법령의 내용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된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시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문제 풀 때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잘 읽어요. 뭐라고요?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잘 읽으라고. 그게 첫 번째 초보들의 실수야. 그죠? 고객들. 첫 번째 봅니다.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계획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서울 같은 도시의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맞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번째,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도시계획이 나오면 관리인지 기본인지를 잘 봐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은 지침만 주는 거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지침마다 봉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항상 기본인지 관리인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내용 맞죠?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맞지만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거지. 전부에 만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용은 맞아요. 그 다음에 마곡 신도시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도시계획사업에 속하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개발사업을 해 신도시 만드는 것도 도시계획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5번을 잘 봐봐요. 5번.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되게 헷갈려 이거. 봐봐요. 근데 해설 봐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정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뀌었어요. 봐요. 제가 아까 이거 기억나요? 넓은 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럼 뭐가 넓은 거야? 기반시설이 넓은 거잖아. 근데 5번 읽어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이 말은 도시계획시설이 더 큰 거잖아. 말이 안 되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이거 나왔을 때 맞춘 분이 별로 없었어. 그렇죠? 뭐가 더 일반적인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운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해봐. 기반시설이 있어. 교공유공 방보안이 있는 거야. 그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지 5번은 반대로 물어본 거란 말이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2시간당 문제가 바로바로 밑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먼저 풀고 올 거면 지금도 그래요. 해설은 가리고 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을 보고 위에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자꾸 밑에를 봐요. 답이 있는 줄 알고. 답 없어요. 큰일 나. 그렇죠? 연습되면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제발 좀 가려놓고 문제를 읽어야 돼. 자로 가려. 자꾸 읽지 말고.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가려놓고 문제를 푼다? 거기다가 이제 잘 모르겠잖아. 앉아가지고. 이러고 또 푼다니까? 아우, 정말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조심하시고요. 진짜 이거 해설 써있다가 없잖아. 정말 답답해. 농담이 아니라. 연습되면 안 되니까 가려놓고 보세요. 하지만 이거 장점도 있어. 시간이 세이브돼. 바로 밑에 답이 있다 보니까. 활용만 잘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됐고요. 두 번째 볼게요. 국토계획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봐봐요. 용어를 물어본 건데 옳은 거래. 그럼 봐요. 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죠, 이거?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뭐라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잖아. 그럼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도시계획은 뭐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야지 왜 갑자기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거잖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면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야.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잖아. 도시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광역도시에 대한 계획이지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이거는. 다른 얘기야. 상위계획이야. 한 번 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어디에 만드냐를 봐야 된다고.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상위계획이란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지를 봐야 돼. 그럼 봐요. 2번은 공공시설은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은이에요?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정의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로 아까 했잖아. 그래서 X.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은. 해설도 써있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시군구가 관할구역이 아니지.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관할구역이지. 구청이 어딨어, 구청이. 뭐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정답은 당연히 4번.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계획이 나오면 꼭 어디 만드는지를 봐야 돼. 어디 만드는지 구분을 못하면 구분이 안 돼, 이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뭐다? 광역계획권이라는 여러 도시에 걸쳐서 광역시설 설치할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의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뭐다? 5번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지. 용도구역은 밑에 봐봐요.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거잖아. 말도 안 돼. 그리고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것도 아니야.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따로 배울 거야, 나중에.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입이다 별로 다 권한자가 달라. 국장이나 시도 대도시장급이지 시장 군수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용도구역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X.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답은 4번. 해설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오해 말게 기출은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야. 공부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밑에 해설 안 가려도 돼. 근데 사실은 가리고 보는 거 좋긴 한데 영 불편해하니까 놔둬 그냥. 일부러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다음에 3번 좀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이게 30회 문제야. 완전 거저죠. 줄 쳐봐요.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대화 끝났지 이제. 서울시 일부잖아.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래. 그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뭐야?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근데 일부 관리계획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댄다? 이게 50%나 있었대. 농담이 아니라 정답 비율이. 환장이 하여튼 간에. 아유, 나 진짜 어떡하면 좋니 진짜. 뭐라고 했고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문제 나와.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이런 문제는 하급 같아요? 중급 같아요? 상급 같아요? 최하급이야. 근데 이걸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틀리는 게 시험을 못 보는 비법인 거야. 이해합니까? 하급 레벨 12개 준 거는 전혀 실수 없이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중급 문제에서 8개 좀 건져가지고 20개를 건질 수 있는 거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됐고요. 4번입니다. 조문의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물어봤던 지문이었는데 요것도 30회 문제였어. 30회가 쉬웠다. 여러분 30회 합격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38%. 작년 아니야 38%. 31회 때는 20% 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는 거의 뭐 절반밖에 못 붙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작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회 때는 정말 난이도에 실패를 했어. 근데 그때 30회에 붙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획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용도 지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시작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걸로 결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지역에 대해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용도 지역 안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걸 정해가지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우린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도시 지역이어도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지역의 지구를 옵션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해당 내용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용도 지구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도 구역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문제처럼.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관련된 게 있겠죠. 마무리합시다. 5번 문제. 아까 얘기했어요.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몇 회? 29회. 다 고르면 돼요. 답은 5번. 이 문제 필두로 해서 우리 문제 스타일에 변화가 생겨요. 모두 고른 것은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9회 때부터 현재까지 박스에 쳐놓고 모두 고르시오가 요즘의 문제 트렌드예요. 그래서 30회 때 또 왜 유독 많이 붙었냐면 30회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가 12문제가 나왔어. 근데 다 모두 고르는 게 답이었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다 고르면 다 붙은 거야. 이 재미없어? 아, 붙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31회 때 그 얘기 했거든. 올해는 모두 고르라면은 순순히 모두 고르지 말고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모두 고르는 게 거의 없었어. 31회 때에는.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내봐도 또 당하진 않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신경질 나는 문제로 하시면 돼. 순수하게 보시면 안 돼. 잘 읽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모두 고른 거니까 어떤 분이 기육도 맞지 않나요? 모두 고르라고. 뭐라고요? 모두니까 이거잖아.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보십니다.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봅시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